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이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연기금이 지난주에 금요일이어서 이틀 연속 순매수로 한 49억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에 함께. 자,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기대감과 이제 진펜트라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이제 기사가 나왔다. 램시마 SC 관련해서 장지란 대가의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직전이죠. 지금 미정시 선물 흐름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은 0.11% 강세고요.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도 0.01, 0.03% 강세.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07% 소폭 약세 흐름이고 유가 좀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버핏의 버크스 해서웨이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버크스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A주는 이제 굉장히 고가고요. 이걸 이제 한 1500분의 1로 나눈 B 주식들을 보통 이제 개인들이 사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이렇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의결권이 있어도 또 이 부분들이 이제 의결권을 한 주당 몇 개씩 주느냐 해서 클래스를 좀 나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버핏의 이제 그 1조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원화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1300조가 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어떤 강세 흐름이 또 있는 가운데 버커스 해스웨이 관련되는 이야기. 우리로 치면 이제 지주사 개념이니까 한국에서는 지주사의 어떤 부분의 평가 절하를 많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만 있는 좀 특이한 현상이 지주사 이 평가 절하인데 이 버커스 해스웨이가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물 관련되는 부분이 좀 뮤트드, 중지가 되고 있다.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의 그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실업률하고 이제 고용지표, 거기에서 해당되는 이 또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 CPI, PPI보다 좀 더 크게 보는 게 이 PCE 지표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 구성 종목이 30개인데요. 이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이제 6년 만에 이제 이게 좀 나가게 되고 아마존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지수 편출에 따라서 이제 수급들도 좀 바뀌는 어떤 이제 수급 이슈가 있는 부분이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1월 중순 이후에 이 정부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이제 총선 전에 이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했고, 수급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이 은행, 보험, 정권, 지주사, 자동차, 이런 어떤 이제 PBR 개념으로 이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절반이 이제 1 미만인 상태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되었다가 막상 이제 초안입니다만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발표는 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 올라갈 때는 정책 발표하면 대부분 좀 빠지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번에도 코스피 중심으로 오늘 좀 나타났다 이렇게 봐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은 좀 이제 플러스권이었습니다만 또 이런 어떤 이제 기관들 매도세 흐름에 따라서 5장에 또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거의 지금 올해 들어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꼴찌 정도 수준의 흐름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 어떤 분위기죠. 자,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원달러주 자체는 이제 0.10전 정도 올랐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는 좀 매수를 했고, 현물 쪽에서는 코스닥 중심으로 매도.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하고 이제 금융투자가 일단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이제 반대로 거래소에서 매도, 코스닥에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자, 코스피는 20.62포인트
0.77% 하락하면서 2647, 2650선 밑단으로 내려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약보합권, 소폭 약세죠. 1.17포인트 0.13%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가까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종목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올라왔던 어떤 섹터들, 뭐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뭐 이 금융주들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주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여기가 대부분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정건사,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흐름을 했던 뭐 삼성생명, 삼성카드 뭐 요런 쪽도 하락이 있고, 근데 이제 메리츠 금융 쪽은 이제 계속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주간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런 이제 밸류업 관련되는 종목에 따라서 이제 상승을 하는 종목도 있고, 그간에 올라왔던 대형주 쪽은 좀 빠지는 흐름들도 좀 보였죠. 그리고 또 자동차 쪽도 이제 현대차나 뭐 요쪽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 오다가 지금 이제 26만원권 정도 찍고 지금 이제 21선 부근까지 좀 내려갔던 부분이고요. 기아도 이제 한 21 이평선에서 밑골이 나는 흐름들. 그래서 이제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정책 발표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코스피가 흐름을 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반대로 이제 성장주 쪽으로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좀 갔느냐, 뭐 그것도 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치주들도 이제 정책 발표로 좀 빠졌고, 그럼 성장주인 뭐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나름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이제 강함이 좀 일어났고, 대형주 쪽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큰 흐름이 좀 없었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이 이수 스페셜 관련되는 이제 뭐 전고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FEOC 관련되는 그 전해질 쪽 종목의 엔캠이 한 4일 만에 이제 반등세가 좀 제대로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동안에 좀 HLB가 강한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줬다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5일선에서 좀 주춤한 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에 8만원대에서 거의 이때를 보면 거의 더블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4조대에서 지금 8조대를 일주일 만에 알테오젠이 넘어가면서 월봉상으로도 이제 2020년도 고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고점을 넘어가는 대단한 어떤 상승을 좀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의 어떤 이제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이제 빨간 쪽이 많은데, 셀트리온도 사실 이제 이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에 이 고농도 형태로 이제 기술 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진펜트라라든지 실적 발표 이런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양매수가 조금 들어왔고, 연기금도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매수하면서 50억 가까이 일단 이틀 동안 들어오면서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재료도 있고, 지금 이제 그 S제형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도 있는 상황이어서 장중에 이제 183,200원, 그리고 옷장에도 그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종가는 또 갭다운으로 떨어졌다가 시간에 600원 정도 올라서 182,100원. 그래서 18만 있던 때의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는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초에 어떤 대량 거래 이후에 지금 거의 2달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소외 흐름들을, 한국 시장도 소외인데 그 한국 시장에서 순환매 입장에서도 10월 달에서 이제 12월 달까지 석 달 동안에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2달은 거의 좀 쉬고 있는 이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좁은 구간에서
아침에 이제 분봉산 똑같습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셀트리온보다는 좀 더 이제 강세의 흐름이었습니다만 뭐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출시, 그 다음에 실적, 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반영할지가 일단은 뭐 가장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램시마 SC 관련된 호평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전천간해라든지 근원적인 치료에 관련되는 이 내시경적 이 간에 관련되는 부분이 유지되었다는 부분이 이제 심포지움에 알려지면서 이 주가가 생각보다 근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를 하나 지금 오후에 나왔던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침에도 이제 그 카프리올리 이 교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을 조금만 뭐 살펴보면 이 내시경을 넘어서 장 초음파에서도 피하주사 방식의 이 램시마 SC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시경적 간해뿐만 아니라 뭐 분자생물학적, 조직학적 간해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근원적인 어떤 치료의 어떤 기대감이 이번 학회를 통해서 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굉장히 이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한호에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이런 어떤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나왔던 뭐 기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년도에도 대단한 홍을 보뒀고 이번에도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카프리올리 교수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진행되었던 부분에서 내시경뿐만 아니라 장 초음파에서도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이제 IB 제형이라든지 그 램시마 SC가 유사하게 나타나서 그 SC로 교체 시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나왔죠. 그래서 임상적 간해가 98%, 내시경적 간해가 92%, 그리고 내시경적을 넘어서 초음파에서도 장의 전층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제 전층 간에 관련되는 부분을 아침에도 소개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단순한 정상 개선인 임상적 간해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치료가 중시되고 합병증이라든지 암발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 요구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정상이 악화 재발 이걸 반복하는 형태로 이제 약물들 투여가 대부분 좀 되면서 이제 진행했는데 내시경적 초음파에서 이제 장벽의 이상 소견이 발생되지 않는 환자의 재발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적 간해가 최근에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게 되면 다른 TNF 알파 그 정맥 주사에서도 바로 이제 램시마 SC로 교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래서 이제 뭐 TNF 알파 억제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엠브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휴미라라든지 이 레미케이드가 다 포함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이제 기존 IB 제형에서 전환뿐만 아니라 스위칭을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카프리올리 교수가 인플릭시만 외에 다른 TNF 알파 금방 소개해드렸던 엠브렐이라든지 휴미라까지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TNF 억제제가 많기 때문에요. 이들 약물에서 이제 램시마 SC로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그 램시마 SC라든지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성장이 기대되는 어떤 지금 결과치다. 그래서 단순히 좋다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확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어떤 내용의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18,349주고요. 20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135만 주대고요. 오늘 이제 대차 거래는 체결이 이제 체결보다 상한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좁은 어떤 이제 볼린저 밴드 구간에서 18만원대 지지는 여전히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자, 20만원대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는지 여부가 2월 말의 주가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